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어제 오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순서대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참모총장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의 해갈을 위해 민간군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육해공군이 나서 오봉저수지 원수 투입을 위해 군부대 차량 수백 대를 매일 운용하는 등 급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가운데 KF-21을 비롯한 우리 전투기도 주목받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재무장에 대한 선택지로 K방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 폴란드 현지에서 생생한 내용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육해공 각군을 이끌 신임 참모총장들이 어제 차례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총장들은 각군의 특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강조한 건 역시 국민의 신뢰였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해공 3군 본부가 모인 계룡대. 각군 신임 참모총장들이 연이어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김규하 신임 육군 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며 쇄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외적으로 모두 강한 자랑스러운 육군, 사람이 중심인 매력 있는 육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육군은 그동안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 방위의 중심군으로서 소임을 완수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통과 긍지를 이어받아 변화와 혁신을 실천한다면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을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강동길 신임 해군 참모총장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와 첨단 과학 기술로 강한 해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상가 바칩니다라고 다짐하셨던 상군의 아버지인 손은일 제독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필성해군을 향해 함께 출항합시다. 손성락 신임 공군 참모총장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강력한 공군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변화를 주도하는 첨단 우주 공군 건설, 군사 전문성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공군인 양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 공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같은 날 신임 참모총장 취임과 함께 전임자의 전역도 이뤄졌습니다. 고창준 육군대장, 양용모 해군대장, 이영수 공군대장이 이임하고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임식과 전역식을 주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가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국민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굳게 다졌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진 후보자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합참의장으로 취임을 하면은 가장 먼저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 후보자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과제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모든 걸 위해선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군의 안보 준비 상태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라며 군 특성이 지휘체계 명령에 수명하는 것인 만큼 합참이 나름의 절차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도 필요하지만 시기나 과정은 한미 간 긴밀한 준비가 됐을 때 해야 하고 그 바탕은 강력한 한미동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오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위해 우리 군이 급수 지원 등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메말라버린 오봉저수지. 저수지 옆으로 급수 운반 차량이 하나둘씩 도착합니다. 장병들은 호스를 이용해 말라버린 저수지에 힘껏 물을 채웁니다. 한편 인근 하천에서는 곳곳에서 장병들이 저수지를 채우기 위한 급수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불볕더위 속 장병들은 급수 차량에 물을 채우고 비우고를 반복하며 강릉시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강릉의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서 강원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고향이라서 50년 이상 지내고 있지만 역대의 최악의 지금 가뭄을 겪고 있어서 시민 모든 분들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14.1%까지 떨어진 강릉 오봉저수지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 장병들은 최선을 다해 인근 저수지와 하천에서 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에서 생활용수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25% 정도 수돗물 쓰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강릉에는 독도를 지키는 5,000톤급 해경 경비함인 삼봉호까지 급수 지원을 위해 투입됐으며 육해 공군 장병들은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현장에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급수 지원하겠습니다. 3일 기준 급수차 214대, 급수량 4,329톤을 누적 지원한 군은 금일 급수차 지원을 400대로 늘려 국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정부가 국가 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인공지능을 국정 핵심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에 발맞춰 AI와 디지털 혁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마련한 2025 국방지능정부화 콘퍼런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전장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콘퍼런스에서 군과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900여 명이 참석해 전장 환경 변화와 첨단 기술 적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가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대독으로 전달됐습니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며 AI와 첨단 과학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군도 스마트 강군 도약을 위해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이룬다는 일념 통천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군은 세계가 인정하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울대 장병탁 AI 연구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온 변화와 미래 전장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인간과 기계 협업 모델이 앞으로 군사작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래군은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전투지휘 체계를 통해 훨씬 빠르고 정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후 세미나 세션에서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국방 활용,
유무인 복합체계 지휘통제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참가자들은 AI 기술이 가져올 지휘와 통제, 통신 혁신 등 미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승패는 첨단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아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장 로비에는 모두 6개 전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카메라가 실시간 촬영 시연을 선보였고 무전기와 드론 조종기 등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신호를 탐지해 적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는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해군함정 가상체험관에서는 VR 장비를 활용해 실제 전투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몰입형 체험이 제공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민관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으로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FN 뉴스 윤희였습니다. 국방부가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군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어로 개최됩니다. 올해는 강한 국방태세와 함께 민군 화합을 상징하며 육해공 각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행사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국민의 축하부터 국민의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 국군의 마음을 듣다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9월과 10월에 걸쳐 국군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회장인 밀리터리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2주간 지상군 페스티벌, 국내 관함식, 스페이스 챌린지, 전후 마라톤 대회 등 20여 개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건군 77주년을 맞아 사전 선정된 국민과장병 77명이 참여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국군의 날 대형 캘리그래피 제작을 오는 14일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올해 국군의 날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의 사명을 되새기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유럽의 재무장이 본격화되면서 KF-21을 비롯한 우리 무기가 새로운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한 K방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유럽 방위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들을 계속 지키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재영 기자입니다. K방산이 유럽의 급속한 재무장을 계기로 육해공 전방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FA-52 폴란드에 안착했고 나아가 KF-21의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 시장을 통해 우리 전투기가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로서 점쳐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은 서동유럽 국가에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명이 오래되거나 기종 연령이 오래된 타이푼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들에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하고 있고. 해상에선 폴란드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하나오션이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 독일과 프랑스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마스가처럼 20만 종사자를 가진 폴란드 조선업에도 도움을 준다는 전략입니다. 폴란드의 조선업에 어떻게 보면 부흥을 또 이끌 수 있고 저희도 이 폴란드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전시회 주최 측인 폴란드는 자국 최대의 국영 방산 기업이 퓨지제트를 중심으로 재무장을 노력하는 상황. 과거 독일도 폴란드에 레오파르트 전차를 수출하며 퓨지제트를 통해 제작하는 선례를 남겼지만 낡은 고수련제 전차를 모두 교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현지 생산에 들어간 K2 전차는 고수련제뿐만 아니라 독일제까지도 교체하며 폴란드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Greatly stronger. Like this is replacing the tanks that are from, USSR origin. A lot of technologies, a lot of very good stuff that will improve our army and make our region much safer.
Also, I'm happy about that. 유럽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정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5년간 8천억 유로, 우리 돈 약 1200조 원을 투입해 EU 회원국이 무기 보유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유럽 시장을 개척하며 무기 수출 세계 10위권에 든 K방산은 소국권의 방산업체들과 당당히 경쟁하면서도 유럽의 방위를 위한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KFN 뉴스 안지환입니다. KFN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종사와 함께 공군 전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KT-1 웅비를 기초로 개발한 경공격기 KA-1입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K-팝으로 시작된 K의 날갯짓은 K-푸드로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K-컬처로 확대돼 대한민국 원동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됐습니다. 최근 힘차게 날아오르는 K는 바로 방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필두로 한 K방산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독자 개발 항공기라 지금의 K방산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힘의 비결, KA-1 넘버원 파일럿에게 들어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KT-1을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 KA-1의 주요 임무는 무인기 대응입니다. 근접 항공 지원이랑 이제 무인기 대응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항공기 중에서는 무인기를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 K1밖에 없기 때문에 무인기에 대한 유일한 대항마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에서 무인기가 북한 혹은 다른 적성국에서 신원 불명의 이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저희가 비상 출격을 해가지고 대응 출격을 해가지고 그 무인기에 가서 식별 및 요격을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인 만큼 KA-1은 다른 항공기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겉으로도 좀 보이긴 하지만 좀 되게 작습니다. 항공기 자체가 작고 그리고 엔진의 모양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연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종사가 실제로 그 조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터보프롭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전 장비의 로딩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출격을 할 때도 별도의 긴 로딩이나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속도. 낮은 속도에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낮은 속도에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빠르고 순식간에 지나칠 수 있는 표적과 목표물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적의 무인기가 기동을 할 때 저희가 더 민첩하게 기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물체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 잡게 되면 노이즈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 이하의 공중 항적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식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저속인 무인기를 대상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때는 아무래도 고속의 전투기가 일반 전투기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중 사격 능력도 다릅니다. 사기종은 기체 안에다가 탄약을 싣고 다니는데 저희는 날개에 별도로 기총 파드라는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탄약을 가진 상태로 이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방법도 독특합니다. 기총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정 지점에서 각각 이렇게 선이 그어질 거 아닙니까? 이 선이 특정 지점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할 때 그 크로스 되는 그 지점에서 형성되는 화망 안에 타겟이 위치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녹화 장치가 있는데 다른 조종사들의 이제 영상 녹화 장치를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이제 사격 기록을 좀 보면서 좀 사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고 낮게 나는 무인기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KA-1은 이름 끝에 붙은 일처럼 무인기의 첫 번째로 대응할 수 있는 넘버원 원동력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군 일함대에서 진행한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의 실전적인 훈련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해군 1함대 동해군항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선 항해 중인 함정에서 긴급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국종 대전병원장이 이끄는 수술팀과 드론팀이 헬기를 타고 이곳으로 날아오고 있는데요. 도착과 동시에 이국종 병원장은 헬기에서 레펠로 신속하게 함정에 내려와 수술을 집도할 예정입니다. 이국종 병원장의 실전적인 훈련 현장 함께 가보겠습니다. 배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저희 국군 대전병원 그 FST 팀이 지금 함대 헬기 타고 출동해서 지금 배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함정 위로 팀장님 어떠세요? 환자 어때? 환자 지금 복부 오른쪽에 개방성 상상 있습니다. 응급 지혈버스 이용해서 지혈하고 지금 압박붕대로 적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병장 이렇게 항해하는 배 안에서는 좀 흔들리고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어떠신가요? 어떤 걸 좀... 수술할 때 배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가장 요동이 적은 배 센터 쪽에 위치하게 되게 그렇게 조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뭐 필요하면 바다 한복판으로 그래 줄 타고 강화도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해 줄 타고 누군가 내려가야지 그렇죠? 누군가는 그 위험한 데까지 바다 한복판까지 조종을 해서 나와야 될 거야 파일럿들이. 과학의 발전과 그걸 실제 가지고 험지를 뛰어들 수 있는 인간의 노력, 감투정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어떤 행정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잘 행해질 수 있게 하는 행정가들의 노력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환자한테 좋은 거죠.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2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 앞 특설무대에서 바다의 소리 진해에 퍼지다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군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진해구민들과 군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민군 화합의 시간으로 마련한 음악회는 군악대 연주와 홍보대의 마술, 비트박스, 비보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2025년 해병대 양성평등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양성평등 주간 중 체험형 홍보 부스를 차리고 양성평등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실천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육군 55 보병사단이 경기 양평군 충원탑에서 6.25 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연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단 장병 80여 명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구성된 유해발굴팀은 지난 3월 개토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양평군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했습니다.
사단 장병들은 산을 오르내리며 선배 전우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유해 5구와 유품 449점을 수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9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아직까지 경기와 강원, 충청 서부를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와 강원, 충청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동풍 영향 받으면서 일중 흐리고 5에서 10mm의 강수 가능성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 예상되며 전라는 오후 중 소나기 가능성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원주가 19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 지역으로는 최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남부 지역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으며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산발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기온이 점차 내려가며 다음 주에는 날이 보다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